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왠지 중요한 거는 검찰의 과거 전력이 있고 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게 나오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기자들도 좀 법조 기자들도 좀 취재를 해서 관련된 사실을 좀 밝혀낼 필요도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기된 이슈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끝까지 이 문제를 쥐고 간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해결하려면 국회 법사위원장 누가 해야 됩니까? 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고, 뭐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전문적 지시 여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어떤 그 법사위 운영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적인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 제가 뭐 직접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다른 건 뭐 최상병 건 시간 꽤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니구나. 40분 지났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이 그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사선 되시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많이 하셨을 텐데 출마도 하셨었잖아요. 이번엔 안 하십니까? 이번엔 뭐 아니요, 지난번에 한 번 이제 나왔던 거고. 이번에 안 합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놓고 찬반 투표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출마하겠다는 분이 박찬대 최고위원 한 분뿐이죠. 그렇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뭐 그 잘못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없던 풍경입니다. 잘 못 봤어요. 저도 민주당 오래 출입한 기자인데 항상 뭐 최소한 두세 분 정도는 나와서 정견 발표하고 투표하고 기자들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늘 나와서 원내대표 선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박찬대 의원으로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네요. 지금 지난 2년 가까이를 이제 회상해 보면, 뭐 저도 이제 주요 회의의 멤버였습니다만,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시밭길들이 꼭 이재명 당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각자에게 있었던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국면들이 두 차례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고 한 번은 부결됐지만 한 번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컸고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의 여러 생생한 기억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검찰 독재라는 것은 진짜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어디 피할 공간 없이 그냥 사정없이 내려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뭐 스펙트럼이랄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전국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이제 국회에서 소위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뭐 선동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 국면이 시작됐고 의원 평가라는 게 있었고 공천이 끝났고 공천 중에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에서 경선 관리를 했고 정말로 제가 입을 그냥 딱딱 놀랄 정도로 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것 그것은 정권 심판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 이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었고 뭐 저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함께 일을 해왔고 매주 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매주 회의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러한 그 소위 사선을 넘어서 네.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이러한 엄청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죠. 저는 어쨌든 야당이 예. 제1야당이 무게중심을 갖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심판해야 되고 그 이후에 소위 민생 문제를 선명한 민생 네네. 정당으로 거듭나라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라. 뭐 네. 당장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뭐 네. 여러 뭐 감염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요구. 두 번째는 대통령을 변화시켜라. 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분명하게 싸워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난 2년 가까이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전선들을 뚫고 나간 맨 앞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예, 거고 예. 거기 박찬대 최고위원이 큰 기여를 한 건 틀림없는 네, 거죠. 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저도 기여를 한 셈인가요? 출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하지만 네. 유연성을 결코 잃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뭐 낙천적인 측면, 어떤 그런 낙관적인 네. 그러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전당대회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 네. 말씀 나오신 길에 전당대회까지. 당대표와 잘 호흡이 잘 맞는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맞지 맞다. 않나?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로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보시는 제가 거죠? 올라오면서 그 연임 문제를 혹시 물으시면 네. 어떻게 하나? 네. 근데 지금 여쭙습니다. 제가 뭐 연임해야 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고요. 네. 그러나 주먹만한 네. 우박들이 피할 곳 없는 정도로 막 쏟아졌다. 쏟아버릴 때 함께 겪었던 우리의 고난의 그런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거대 제1야당의 단순한 싸우는 걸 넘어서는 국민의 민생을 살려야 되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까지를 이행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재명 당대표 입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 법조인들이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죠. 당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한 운명적인 네. 어떤 일인을 장면에 봉착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신이 결정할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얘기는 안 해요? 예,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한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점심도 안 먹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굶었습니다. 예, 같이 할 말이 없네. 예, 예. 뭐 계속 하시죠. 그 이재명 대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참모들에게 전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뭐 의도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 느낌으로는 네. 뭐 이 팩트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팩트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이제 낮과 밤 얘기를 네. 했고요. 이준석 당선자 말을 인용해서 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봉착한 난제는 네. 야당과의 관계에서의 난제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네. 오늘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네. 대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대한동훈. 예, 또는 여당과의 관계, 예. 즉 국민의힘과의 관계, 예. 혹은 검찰과의 관계.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짓누르는 문제일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 이재명 당대표 전화번호 입력해서 언제든지 전화하겠다.
지금 그 실무회담을 하고 있지만 의제 조율을 위한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어쩌면 양쪽 다 뭐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예. 저는 너무 당 대표께서 국민께 약속한 거니까 두 분 영수회담은 해야 되겠죠. 네.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자기 내부의 이너서클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우리 추미애 전 당선자님은 네. 지금 어제도 가서 들어보니까 65%에서 70%로 아마 이원석 검찰이 칠 거다. 네. 이렇게 보더군요. 네.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다. 반대까지는 아니죠. 모양새는 갖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못 친다, 안 친다. 수사 안 한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디테일까지 나가면 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면 빨리 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 웃어요? 근데 네. 검찰은 특별한 조직이에요. 특별한 조직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네. 설명할 때가 올 텐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할 겁니다. 그것이 청와대가 아니냐 용산에 누구를 치는 문제 뭐 네 분 중에 뭐 한 분일 수도 있고 뭐 대통령과 관련된 뭐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금 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뭐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무슨 뭐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뭐 등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일 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검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렇게 가다가 정권이 다시 교체되는 상황을 지금 뭐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 중견 검사들 또는 뭐 부부장 검사 이 수사의 소위 말해서 핵심을 책임지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적어도 10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권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속에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 것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책을 잡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면 회피,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검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양새를 갖출지언정 지금 뭐 이렇게 권력을 치고 뭐 그러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